네, 저희 같이 인사드리고 앉을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배우님들과 감독님 합석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400석 가득 채워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정오회 공개 전에 관객분들과 배우님들, 감독님 만나는 자리인데 아마 배우님들과 감독님들 좀 설레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인사 한 말씀 청해 듣고 오늘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측에 앉은 진성규 배우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원값에서 노영수 역할 맡은 진성규입니다. 이렇게 이 극장을 내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규 배우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영 역을 맡은 전종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윤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극렬 역할을 맡은 장률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경수 배우님. 안녕하십니까. 그 희숙 역할을 맡은 박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화 연출하신 정우성 감독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몸값 연출한 전우성 감독입니다. 네, 지금 막 그 시리즈 3부까지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끝나자마자 너무 스크린 속과 다른 분들이 나타나셔가지고 놀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먼저 이 시리즈 여러분들이 보신 분량만큼을 보고 왔는데 사실은 그 4, 5, 6부가 너무 궁금해요. 3부가 끝났을 때 그 뒤가 너무 궁금하게 하고 끝난 상황이라서 여러분들도 그 뒤의 이야기들 지금 궁금해하시면서 이제 함께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정오에 1부부터 3부까지가 티빙에서 공개가 되고요. 그 다음 주에 4부부터 6부가 공개된다고 하니까는 여러분들 주변에 입소문, 손소문 많이 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몸값의 단편 원작을 보신 관객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계시면 손 한번 살짝. 네, 꽤 많은 관객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아마 저도 그 원작을 굉장히 좋아했던 관객이고 이 작품이 시리즈로 좀 확장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확장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기대가 컸던 관객이었어요.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에서 최초로 공개가 됐고 부산에서 보신 관객분들도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어서 오늘 보신 분들 굉장히 행운의 자리를 함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정우성 감독님께 그 6편의 에피소드로 단편을 확장시키면서 어떤 점 가장 신경 많이 쓰시고 이야기 만드셨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이 시리즈 연출 처음 이제 기회를 접했을 때는 저도 사실 되게 걱정이 좀 많았어요. 걱정이 많았는데 그 맨 처음에 제가 제일 했던 생각은 그 원작의 가장 큰 형식미였던 테이크를 뒤에까지 어떤 재난 상황이라는 게 정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까지 좀 쭉 끌고 가보고 싶었던 게 있었고요. 사실 제목이 되게 좀 중요하잖아요, 원작에서. 그런데 사실 지진이 일어나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희석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그 어떤 제목이 여러 번 이제 사람의 몸값이 되게 간편하게 매겨지고 뒤바뀌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보여지면서 어떤 의미들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극본을 썼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단편을 OTT 시리즈로 확장한 세계 최초의 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기도 해요. 14분짜리 영화를 6부작 시리즈로 만드는 거는 정말 고난이도의 작업이었을 텐데 감독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여기 계신 배우님들이 큰 동력으로 작용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보니까 역시 명불허전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우측에 진성규 배우님 너무 가까이 계셔가지고 너무 떨리거든요. 저는 실제로 처음 뵀는데 이렇게 예쁘게 생기실 줄 몰랐어가지고 너무 당황을 하고 있고요. 스크린 속과 또 너무 괴리가 더 큰 역할을 맡으셨었고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랑도 또 너무 다르셔가지고 진성규 배우님이 진짜 모습이 무엇일까 도저히 지금 짐작이 가지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이 진짜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지금의 모습만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재밌는 게 원테이크로 촬영하다 보니까 배우님들이 의상을 갈아입을 틈도 없이 모두 다 좀 젖은 상태로 되게 춥게 작업하셨다고 들었어요. 진석규 배우는 특히 가장
그쵸. 네, 노출이 많은 작품을 하셨고, 근데 이게 되게 끔찍한 이야기고 너무 고통스러운 이야기인데 보다 보면은 2회가 지나고 3회가 지나면서는 아이템을 하나씩 또 장착해 가시더라고요. 네, 장화도 신으시고 옷도 입으시고 이러면서 저게 뭔가 아이템을 하나씩 얻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아무리 좀 이 작품이 악역들의 행동들이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진성규 배우님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어떤 유머러스함 같은 부분들이 좀 관객으로서 좀 갑갑하다, 이 밀실안에 나도 같이 갇힌 것 같다, 이런 기분을 좀 덜어내주는 그런 효과를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필모그래피 중에서도 좀 색다른, 좀 도전이 될 만한 작품이셨던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저를 보고 웃지 마세요. 일단은 정말 진짜 그 나쁜 사람들이 불순한 의도로 다 모였지만 어떻게든 조금 이 장편 시리즈화가 되면서 최대한 그 보시는 분들한테 좀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친해질 수 있는 캐릭터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독님하고 시나리오 보면서 또 초반에 막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연작하고 조금 다르게, 그래서 좀 라이트하고 좀 처음 그런 걸 진짜로 잘 그렇게 안 해봤던 사람의 형태로 좀 가서 재난에 당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조금은 그래도 잘 보여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미스트 뿌리는 장면은 대본에 있으셨던 건지 애드립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 그게 사실은 이게 원테이크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10분, 뭐 길게는 15분, 7분, 짧게 7분 원테이크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계속 해야 되니까 나의 그 일이 뭐 뭔가 찾는다 이렇게 하다가 한 테이크 두 테이크 하다가 거울을 봤는데 상한 얼굴이 그때 보였고, 그래서 찾았는데 무기가 아닌 미스트를 먼저 발견했고 했어요. 했는데 감독님한테 이게 좀 너무 많이 갔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감독님도 이거 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안 하는 걸로 한 번 더 찍죠. 그래가지고 안 하는 걸로 또 선택을 찍었는데 한 거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관객분들이 그 부분을 또 잘 웃어 넘기시고 또 좋아하셔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인 장면이 탄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전종서 배우님이야말로 모든 작품에서 도대체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가장 감이 안 잡히는 배우라는 생각을 했는데, 원작이 있는 역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작과 비슷하지만 또 완전 다른 주영이라는 캐릭터를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4부부터 6부까지 또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제가 다 보진 못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전종서 배우님의 이목구비가 늘 너무 놀랍거든요. 어떤 말이 나올지 도무지 짐작이 안 가고, 누구를 쳐다볼지도 모르겠고, 어떤 각도로 고개가 돌아갈지도 전혀 짐작이 안 가는데, 이 작품 속에서 전종서 배우님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오래 연극을 하셨던 배우님들과 또 다르게 연극 연기를 많이 안 해보시는데 불구하고 원테이크라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 동선들을 어떻게 또 합을 맞추시면서 하신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원래 스타일이 이렇게 촬영하기 전에 막 준비를 많이 하고 대사를 100% 암기하고 이렇게 된 상태로 촬영장에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좀 상상을 많이 하고 또 뭔가 직감을 믿고 즉흥적 현장에서의 뭔가 분위기를 타고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쪽인 것 같은데, 이거는 아무래도 원테이크 형식이고 이렇게 반연극적인 요소를 많이 지닌 작품이다 보니까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카메라 동선도 외워야 되고 대사도 잘못하면 안 되고 막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태까지 해오던 방식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시스템에 적응을 하게 되고, 또 긴 15분, 20분짜리 테이크 안에서도 뭔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던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마치 동선이 안무 같다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몸을 쓰셔가지고 네. 또 다른 작품에서 몸 많이 쓰는 그런 연기도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4부부터 6부까지 못 보셨잖아요, 관객분들이. 전종서 배우님 혹시 4부부터 6부까지 어떤 부분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 얘기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웃으시는 4부에서 6부는 이제 사실 저희가 다 빌런이잖아요. 그게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좀 더 거칠어지고 뭔가 답답했던 이런 밀실에서의 뭔가 빠져나갈 듯한 또 근데 그게 또 안 빠져나가지고 갑자기 뭐 일촉즉발한 상황이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더 이제 극대화가 되면서 뭔가 발골공을 향해 가거든요. 서로 버리고 싶지만 버리지 못하면서 그게 좀 더 이제 격해져 가는 좀 더 다이나믹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부부터 3부는 뭔가 오프닝적인 느낌이 강했다면 나머지 후반부는 한 20배는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간 위로 올라가면서 작품이 끝나는 이야기였었어요. 그래서 상승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였고 원테이크에서 전체 옥상에서 보는 어떤 인간들의 풍경을 장관처럼 보여주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되는 굉장히 여운이 긴 작품이었었는데 이번에 시리즈물로 재탄생한 몸값은 하강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낙하하는 부분들에서 재난 슬리로 변하기도 했다가 갑자기 심리 게임으로 변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장률 배우님이 갑자기 상승에 정말 피트니스 하는 것처럼 딱 올라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이상한 쾌감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겠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장률 배우님이 저렇게 몸을 잘 쓰시는 분이었나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한 번 더 저는 좀 천천히 봤었어요. 와이어인가 설마?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탁 개구리처럼 뛰어오르는 순간이 있었는데 장르 배우님이 뭐 전작의 마이네임에서도 몸을 많이 쓰셨지만 이번 작품은 좀 더 생존형 액션을 선보이셔야 됐어가지고 고민이 또 많으시고 준비도 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작품 준비하고 임하셨는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워낙에 액션이 많았는데 진성규 선배님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잘 따라서 액션을 연습했고요. 정말 많은 연습량을 통해서 액션을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또 상황들에 계속 새로운 상황들이 놓이게 되는데 몸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예를 들면 밧줄을 내릴 때 어디에 묶어서 지탱해서 형수를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무술가 분과 상의를 하고 몸에 묶는 게 좋겠다 이런 어떤 아이디에이션을 같이 나누면서 작업해 나갔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작업했습니다. 운동을 양을 많이 늘려서 하셨나요? 횟수를 또 많이 늘려서 준비를 하셨나요? 운동을 딱히 많이 하진 않았고요. 그냥 현장에서 계속 운동성을 가져야 돼서 현장에서 연기하면서 계속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타고난 부분이 있으시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 우리 박경수 배우님 같은 경우 원작에서 저희가 봤었던 유일한 또 배우님이세요. 이 자리에는 이주영 배우님 오시진 않았는데 그 가장 충격적이었던 빨간 양말의 사실 원조이시잖아요. 진석 배우님 잘 이어받으셔가지고 빨간 양말의 어떤 계보를 완성을 하셨는데 새로운 빌런을 이번에 또 맡으셨어요. 원작에는 없었던. 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원작에 단편으로 나왔었는데 이게 무슨 시리즈로 만들어지는 것도 솔직히 그동안 못 봤던 일이고 거기서 또 제가 했던 역할이 아닌 다른 역할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우선은 그 전우성 감독이 이걸 만든다고 했을 때 진성규 형님이랑 전종서 배우가 됐다고 했을 때 저는 너무나 제가 또 좋아하는 배우들이어서
아 이번에 좀 재밌게 감상하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혹시 다른 역할로 할 수 있냐고 해서 그랬고, 저는 뭐 구성 감독님과는 항상 워낙에 친하게 지내고 있는 상태여서 어떤 역할이든지 하겠다 했는데 또 다른 이런 악한 역할을 이렇게 주셔서 저는 좀 그 전작의 몸값의 캐릭터와는 어떻게 하면 조금 다르게 보일까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좀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강수 배우님도 어떻게 저렇게 선한 눈빛과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자꾸 그렇게 악역만 하시게 되는지 너무 속상하다는 생각이 말씀하신 또 드네요. 제 역할의 90%가 악역입니다. 눈물이 좀 맺히시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여기 계신 이 네 분들 다 빌런으로 등장하셨으니까는 정말 약간 천사 같은 역할로 감독이 한 번 더 해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감독님한테 한 가지 여쭤본 후에 관객분들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질문 주신 분들께 사인 포스터를 또 준비했다고 해요. 시간이 닿는 한 질문을 좀 받아보고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작품은 DP와 지옥을 제작한 클라이맥스가 단편을 시리즈화로 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시도를 한 작품이에요. 원작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렬한 흡입력과 힘이 사실은 장르물로 바뀌면서 여기 계신 네 분의 연기도 마찬가지고 함께 출연하셨던 배우분들의 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을 텐데 거기에 더해지는 게 입이 떡 벌어지는 영화 미술이었어요. 세트라든지 소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끌고 내려갈 수 있는지 어디서부터 다시 끌고 올라올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환경을 만들어내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그 이제 세 분이 이거 약간 인디아나 존스 같기도 하고 갑자기 뭔가 모험담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잘 무너진 그런 구조들이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감독님 그 부분에도 공을 많이 들이셨을 것 같은데 영화 미술이랑 세트 같은 부분들에 대한 얘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모텔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에서부터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쓸 때부터 이 모텔에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여기 밑에 층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상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구조들이 좀 떠올랐던 것 같은데요. 지진이 나면서 어쨌든 지진 나는 거는 이제 처음부터 좀 정해져 있던 설정이긴 해요. 이제 기획 단계에서 이렇게 인물들한테 어떤 천벌 같은 느낌으로 지진을 내면서 이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만들어보자에 대한 게 있었어가지고 지진 나면서 어떤 구멍이 생기잖아요. 구멍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비현실적이어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하강과 상승의 어떤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데 좀 필수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쨌든 이제 지하로 떨어져서 다시 올라갔다가 또 의도치 않게 또 다시 내려가는 상황들도 생기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상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층수들이 구성이 됐었던 것 같고 이를테면 2층 같은 경우는 보시면서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설정상으로는 이제 그 콜센터에 갇혀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내던 어떤 숙소 같은 곳이었고 여기에 온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계단을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했었겠죠. 그런 공간들이 숨어있는 모텔이라면 되게 이상해 보이고 재밌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시체들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했을까 이런 상상들을 하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